탈모 전문의 박영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머리숱과 탈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얇아진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기적의 식단, 비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머리숱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탈모라는 것은 노화의 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것처럼 모발도 점점 가늘어지고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유전적인 영향으로 더 빠르게 머리숱이 줄어들고, 어떤 분들은 유전과 관계없이도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머리카락이 약해지기도 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탈모가 꼭 이상한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나이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 중 하나라는 걸 먼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이 탈모에 대한 걱정을 너무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약만 바르면 머리카락이 다시 납니다. 이거 한 병이면 머리숱이 20살처럼 풍성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과장된 광고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식품도, 어떤 화장품도 머리카락을 완전히 다시 나게 하진 못했습니다. 여러분, 탈모를 완전히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조기에 관리하고 내 모발을 오래 지키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좋은 건 혼자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증상이 의심될 때 바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거예요.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탈모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진료비도 크게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탈모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고, 또 병원을 찾아 제대로 된 도움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머리숱 때문에 고민되신다면 일단 병원에 와보세요. 지금 남아있는 소중한 머리카락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머리숱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슬프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그 속도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금 있다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탈모 걱정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탈모는 약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몸속 상태가 바뀌어야 머리카락도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빠지는 속도를 늦춰주는 음식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김치와 청국장입니다. 익숙한 음식이라 별로 특별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 두 가지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김치와 청국장에는 좋은 균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유산균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이 유산균들이 우리 장 건강을 좋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자라는 두피 쪽 혈류량을 늘려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 결과 머리카락이 더 굵고 건강하게 자라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당근, 파프리카, 브로콜리, 그리고 토마토 같은 채소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 채소들은 눈에 좋은 걸로도 알려져 있지만 머리카락에도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소들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거든요.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탈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막아주는 녹황색 채소는 탈모 예방에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새콤한 과일입니다. 레몬, 오렌지, 자몽처럼 신맛이 도는 과일들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또 비타민 E와 비타민 B군도 함께 들어있어요. 특히 비오틴이라는 성분은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걸 도와주고 모발이 가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비타민 D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햇빛을 쬐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요즘은 햇빛을 피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 결핍이 많은 편이에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힘을 잃고 빠지기 쉬워지기 때문에 비타민 섭취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생님, 저도 그거 봤어요. TV에서 김치 먹으면 머리카락이 굵어진다면서 막 실험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청국장을 끼니마다 챙겨 먹었죠. 솔직히 머리숱이 눈에 띄게 늘진 않았지만요. 이상하게 머리카락이 덜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실제로 식단을 바꾸신 분들 중에서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이 줄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게 확연한 변화는 아니더라도 모발이 얇아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식사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반찬 몇 가지만 바꿔도 몸이 바뀌고 그 변화가 머리카락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치 한 접시, 청국장 한 숟갈,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몇 조각.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머리카락도 다시 힘을 찾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실생활에 적용하기 쉬운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사 외에도 간단하게 간식처럼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요. 이걸 꾸준히 드신다면 머리숱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들이죠. 호두, 잣, 땅콩, 아몬드처럼 익숙한 음식들입니다. 이런 견과류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간식이 아니라 혈액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이 맑아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 두피 쪽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진다는 뜻이고, 그건 곧 모발에 더 많은 영양과 산소가 공급된다는 말이 됩니다. 요즘은 포장된 제품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하나씩 집어 드시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군것질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게 장점이죠. 두 번째는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토처럼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들인데요. 이런 해조류에는 요오드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요오드는 우리가 흔히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부르는 남성형 탈모 유발 호르몬의 활동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형 탈모는 이 호르몬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 섭취는 꽤 의미 있는 예방책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해조류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피지선이 자극을 받아서 두피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자주가 좋은 원칙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미역국만 먹었지 머리카락 생각하면서 먹은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요오드가 탈모에 좋다니까 요즘은 미역 무침도 자주 해먹고 다시마 장아찌도 챙겨 먹어요. 뭐랄까, 머리 감을 때 빠지는 양이 좀 줄어든 느낌이 들어요. 이처럼 해조류는 평소 식단에 쉽게 넣을 수 있으면서도 머리카락에 좋은 성분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해초 무침이나 미역 냉국처럼 시원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조리법들도 많으니까 식사 때 한 가지씩 꼭 챙겨보세요. 머리카락에 특별한 음식을 찾기보다 이렇게 몸에 좋고 소화 잘 되는 음식들을 자주 드시는 습관이 탈모 예방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머리카락을 굵고 튼튼하게 해주는 5가지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에는 이소플라본과 아르기닌 같은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의 항산화 작용을 돕고 아르기닌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두피에 더 많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합니다. 또한 검은콩은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어 모발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원료를 든든히 지원해 줍니다. 검은콩을 매일 2~3알씩 챙겨 드시면 소화에도 부담이 적고 탈모 예방에 좋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검은콩 삶은 물은 콩물로 마시거나 밥 지을 때 함께 넣어 드시는 것도 편리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기적의 음식, 김치와 청국장, 녹황색 채소, 새콤한 과일, 견과류, 해조류, 그리고 검은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특별한 비법 식재료가 아니라 몸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골고루 섭취하는 습관이 모발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생활 습관 팁을 덧붙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도한 염색 파마는 3개월에 한 번 정도로 줄이세요. 너무 잦으면 모발 단백질이 손상되고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샴푸 횟수는 본인 두피 상태에 맞추어 하루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으로 조절하세요. 바쁜 날만 2번 감으셔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두피 혈류를 나쁘게 만들고 모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휴식과 가벼운 운동으로 마음을 편안히 유지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음식과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얇아진 머리카락이 한층 굵고 튼튼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오래도록 풍성한 머리숱을 지켜가시길 응원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음식과 습관만으로도 머리카락 건강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에 띄게 머리숱이 줄어들고 있다면 조금 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바로 탈모 영양제입니다.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영양제가 판매되고 있죠. 그 중에서 탈모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성분은 비오틴, 그리고 비타민 B군, 아연, 철분, 비타민 D입니다. 이 중에서도 비오틴은 모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손톱이나 피부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철분이나 아연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더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 후 결핍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약국에서 비오틴 들어간 영양제 하나 샀어요. 처음엔 별 느낌이 없었는데 3달쯤 지나니까 머리 감을 때 빠지는 양이 확실히 줄었어요. 처음엔 효과 없다고 생각했는데 꾸준함이 중요한가 보더라고요. 이처럼 영양제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꾸준히 복용해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보통 3에서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진짜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복용하기보다는 병원에서 검사 후 자신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에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는 걸 망설이십니다. 병원 가면 머리 다 밀고 약만 팔지 않을까요? 시술해야 된다며 큰돈 들어갈까봐 걱정돼요.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서는 그렇게 겁주는 일이 없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두피 검사와 생활 습관 상담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고 필요할 경우 한 달에 2, 3만 원 정도의 약제나 영양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성형 탈모의 경우 유전적인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탈모가 없더라도 멀리 있는 친척, 심지어 육촌, 팔촌의 유전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숱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거나 M자 형태로 이마가 넓어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꼭 병원에서 확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탈모는 노화의 일부이고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만 이미 진행된 탈모는 병원에서 조기에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탈모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조금의 용기와 꾸준함, 그리고 올바른 정보를 가진다면 머리카락도 다시 힘을 찾고 자신감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모발과 당당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